또한 이제 지금 있는 상황, 박선원 의원이 지금 맹공 군대를 맹폭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김병주 의원도 지금 중요한 자료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얘네들을 두들겨 까고 있는데, 가장 예민한 부분, HID에 대한 의혹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최고 활약을 하시는 분은 부승찬 의원이라는 거예요. 난 이분이 공군 출신이라서 나 공군에 HID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다 육군 땅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특수부대나 전방부대 같은 쪽에 보통 배치를 하는데, 당시 공군으로서 HID로 복무를 직접 공작조 장교를 했던 분이라 누구보다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짐작이 가능한 분이라는 거지. 어떻게 이런 분이 진짜 국방부 안에 있었고 그 당시에 그런 책을 쓸 수 있었고 이런 분이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됐는지 천운이에요. 천운. 김병주 의원하고 이분은. 진짜 운이라는 게 있나 보다. 인연이라는 게 있나 보다. 이런 게 운명인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사실 저는 부승찬 의원님이 국방부 대변인 하실 때 대변인이 저렇게 말을 그러니까 원래 말 잘하는 사람 대변인을 세우긴 하는데 우리 정부 부처 대변인들 중에 저렇게 말씀을 잘하시지? 이분이 HID면 당연히 잘해야지. 공작조잖아. 얼마나 많이 사람을 포섭을 하고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하고 다 배워. 심지어 HID 가면 그 고문 기술, 고문에 견디는 그걸 또 어디서 들었대 이분은? 자백, 아니, 부승찬 의원이 그랬어. 지금 있는 사람들 신문 해봐야 절대 대답 안 한다. 심지어 이제 심리전뿐만 아니라 고문당했을 때 불지하는 훈련까지 다 받는 게 HID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 근데 저 부승찬 의원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제 처음으로 제 앞에 출연자셔가지고 이렇게 지나치면서 인사를 했는데 요즘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키도 크시고 되게 훤칠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정말 딱 그 느낌 있잖아요. 군복 입혀놓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은 사람. 이런 분을 국방장관을 시켜야 돼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실제로 뵀을 때. 그리고 저 화면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실물이 훨씬 젊고 잘생겼어요. 되게 좀 놀랐어요. 그래서 동일인물 아닌 줄 알 정도로 실물이 훨씬 괜찮으세요. 부승찬 의원님도 되게 화면에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승찬 의원이 이 인터뷰 전에 한 얘기가 있는데, 방첩사 사령관, 이번에 이제 여인영 사령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부승찬 저거는 내가 반드시 한번 손 본다고.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 방첩사나 이 군부대에 있는 특활비들을 부승찬이 많이 깎았대요. 그래서 내가 저거 손 본다고 이것도 돈이야. 내가 저 새끼 꼭 손 본다 이 얘기를 6개월 전부터 하고 다녔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손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너 모르지만 그렇지. 우리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 가면 너는 내가 죽인다. 그렇지. 그거를 상정을 하고 이걸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은 입장이 거꾸로 뒤집힌 거죠. 정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밝혀낸 것 중에 최근에 제일 히트가 그거 아닙니까? 인민군복 주문해서 받았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 인민군복을 주문해서 받는 게 원래도 이제 군대에서 훈련용으로, 그러니까 그쵸. 가상 적군 놓고 일어나는 훈련용으로 해서 인민군복들을 주문을 하기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문을 받으면 이제 그걸 갖다가 사병들한테 나눠주고, HID는 예를 들어 그걸 입고 훈련을 하더라도 반환을 하고 민간인 복장을 하고 간대요. 그러니까 HID한테 북한 군복을 한국에서 입어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시도라는 거지. 그걸 할 수가 없지 않나요? 그렇지. 그 시선 집중에서 부승찬 의원이 한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는데 이게 진짜 부승찬 의원이 아니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민군복 관련해서 HID가 인민군복도 있고 훈련도 하지 않느냐라고 진행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대항군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항군으로 활동해서 침투조 역할을 맡기도 하는데, 사실 이번 거는 보면 소요 때문에 맞춘 건지, 왜냐하면
블랙 요원들은 인민군복을 반납하고 가기 때문에 소요 때문에 제작을 한 건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한 건지. 그런데 나라장터에 보면 우리가 긴급 소요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일이 있구나. 근데 긴급 소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긴급하게 이게 왜냐하면 이분은 국방의 관사기 때문에 국방부 안에서 쓰는 모든 돈이라든지 관련된 것들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3개월 전에 갑자기 긴급하게 북한 군복이 필요하다고 소요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훈련용이라고 생각하면 긴급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 뭔가 상황이 필요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살펴봐야 돼요. 몇 벌을 주문했는가. 아마도 이거는 이미 훈련용이라고 하면 비품으로 이제 번호가 다 있을 거예요. 어느 부대에 훈련용 북한 군복 이게 있을 건데 그거를 빼오면은 티가 나니까 티가 안 나는 새 물건을 긴급 소요로 주문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주문한 숫자대로 그렇지. 사실상 북한군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지. 그렇겠죠. 그럼 그 몇 벌인지 그걸 밝히고 저는 몇 벌인지 수천 벌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 왜냐면 단독으로 보여줘갖고 한 4명, 5명이 북한군이야. 그래서 그걸로 하는 게 찍혔어. 북한 군복을 주웠어. 이렇게만 생각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게 진짜 북한군일까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수천 벌이면은 후방 침투를 하는 건데 말 그대로 후방 침투를 한 건 그냥 밀고 내려오는 거면 수천 벌이면 되는데 에이 후방 침투인데 수천 명이 후방 침투를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한 공작조들이 내 생각에는 한 30명 갖고 이거를 벌리지는 않았을 거라니까. 그래서 지금 빨리 이 노상원을 잡아가지고 노상원이 용병으로 고용한 전직 HID들 있잖아. 얘네들이 몇 명이나 고용을 됐는지 태극기 할아버지들처럼 몇 명이나 고용돼서 이런 일들을 해왔는지 전체적인 숫자를 밝혀야 돼요. 그러면 저 진짜 이게 온갖 게 다 생각이 나는 게 뜬금없이 이 정부에서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뜬금없이 아니 5, 60대도 저기 군대 갈 수 있다고 근무할 수 있다고 이 얘기도 뭔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결론으로. 그래서 막 시니어들 훈련하는 거 사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장난쳐 이거 뭐 하는 거야? 우리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HID들은 퇴직을 해도 자기 전 군대에 있는 얘기를 안 한대요. 그렇죠. 안 하게 좀 훈련을 받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HID인 걸 안 밝히면 군의 일부 특별한 일부 말고는 모르는데 뭐 이것도 제가 들은 썰입니다만 최근 들어 HID들 상대로 오비 모임이 부쩍 많아지고 거기에 돈질을 했다라고 하는 속보들이 많이 얘기들이 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부터 얘네들이 전두환 시절 이후부터 계속해갖고 연금이 아닌 용돈들을 받아왔었대요. 용돈? 그러니까 어디로부터요? 군 내부의 어떤 비자금을 통해 가지고 특별 관리를 받으면서 용돈을 받아왔었대 지금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돈 안 주면 안 움직여. 요즘 어떤 할아버지 됐든 뭐가 됐든지. 그래서 그 네트워크에 대한 그 명단을 노상원이 갖고 있을 거고 노상원이 이 명단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진짜 내란 내지는 북한군의 후방 침투가 됐든 땅굴 침투가 됐든 이런 그림을 그리자고 했었으면 나는 이게 10벌, 20벌 갖고 이 장난을 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거지. 우승차 의원은 비슷한 관련 이야기를 했네요. 어제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진행자가 노상원이 지금 현직 군인이 아닌데도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노상원 같은 경우는 김용현이라든지 이전 촉하고 상당히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사무실 운영 비용을 정보비로 다 지급을 받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부승찬 의원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미 돈도 공식적으로 대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부승찬 의원이 이 얘기를 1952년에 금정산 공비 사건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제 이승만이 전쟁 중에 자기가 대통령으로 뽑힐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 상황에서 내각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 형무소에 있는 죄수들한테
북한 군복을 입혀가지고 얘네들한테 무장 공비 역할을 시키면서 계엄령을 선포해갖고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이려고 했다는 거야. 이 작전을 똑같이 쓰려고 한 거예요. 2024년도에. 진짜 얘 과거에서 오네요. 과거에서 배운 게 창의력이 없어. 창의력이. 어? 그래서 아니 그 이승만 시대에 쓰던 뭐야? 이게 어디서 있었냐면 그 당시에 부산에 피난가 있을 때 부산 안에서 맞아요. 임시 의회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말하자면 이승만에 대한 이제 하야 요구가 있었다는 거지 그 당시에 그쵸, 의원들한테. 그쵸. 그래서 아이씨 지금 있는 상황에서 책임지고 물러나라라고 얘기하면 지금 물러나면 자기 잣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금정산 공비 사건을 꾸며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을 체포해갖고 의회를 정지시키려고 했었던 적이 있다는 거지. 응? 그래서 아마 이 2차 소요 사태는 뭐 폭탄만 빵 터지고 나면 잘 모르잖아, 이씨. 우리는 가스도 터지고, 지하철도 터지고, 막 터지는 나라인데, 이거를 뭔가 공비가 한 것처럼, 북한이 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면, 그만한 엑스트라들을 준비를 했을 거고, 그 엑스트라의 규모는 주문한 군복 숫자하고, 예비역들한테 돈을 주고 몇 명을 끌어모아 놨는지를 확인해 보면 나올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시를 왜 김건희가 내렸는지에 대한 연결고리도 그거를 파면 나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아이고. 와,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엄청난 내용이고 내용 자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탄핵 찬성 집회에 나왔던 많은 분들이 이 내용까지는 다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궁금해서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은 절대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한국 근현대사를 실전으로 다 배우게 되고 바로바로 이해하면서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진짜 산교육이 펼쳐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참신하지가 못해가지고, 와우. 진짜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못 만들고, 아, 그러니까 70년 전에 그러니까 다 시나리오를, 멍청이들만 있냐고. 70년 전에 아이디어를 갖다가 지금 이 내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노상원이가, 지시를 해갖고, 방첩사나 수방사가, 선관위 서버 털러 간 거는 알겠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HID는 보내지 않았다는 거지. 그럼 HID가 할 수 있는 게 암살, 테러, 아니면 그거에 대한 회유나 공작질인데, 그걸 안 한 상태에서 HID가 왜 반포대교 밑에서 대기를 했었고, 왜 경기 외곽에서 이걸 하고 있었을까?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나는 아마도 내 생각이지만 그 상황에서 HI 부대를 내려보내가지고 평택이라든지 평택 미군기지라든지 아니면 그 경기도 일원에 있는 미군기지를 공격하게끔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인원들이 준비돼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중요한 거. 그때 주문해서 받은 옷들 중에 지금 군부대 안에 비품으로 몇 벌이 남아있는지 빨리 확인을 해봐야 그 차액만큼 지금 어디서 김건희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조의 규모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아직도 해산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연히 해산하지 않았죠. 왜냐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노상원 입장 안에서는 1차 계엄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2차 계엄을 만들어낼 용도로 모든 거를 대비를 해왔단 말이야. 1차가 성공했으면 1차 시나리오 데려가갖고, 한동훈이 쏘고 뭐 관련된 거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20일 동안을 대기를 시켰다는 얘기는 이 계엄이 실패했을 때 20일 안에 뭔 짓을 하려고 그 요원들을 어디다 짱 박아놨단 말이야.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일종의 찾아내서 상대적인 지표가 그때 주문한 그 공비복들 중에 몇 벌이 지금 현재 비품으로 남아있고 몇 벌이 없어졌냐를 빨리 확인을 해봐야 된다니까. 일단 불은 공군에서만 났잖아요. 드론 장비가 있는 데서만 났어요. 그렇죠. 다른 데서는 불 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아직
소각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들이 주문을 하고 소각을 왜 하냐고. 그래서 아마 이 옷들이 지급돼서 나간 숫자만큼 현재 매복해 있는 공작조가 있을 거라는 예상이 그 들고요. 매복해 있는 공작조는 2차로 지금 뭘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제가 보기엔 무장 내지는 테러를 생화학 무기나 생화학 무기 얘기를 했으니까 생화학 무기나 또는 그 관련된 폭발물들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조사를 해봐야 돼. 근데 지금 이미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들은 어제였나? 그 조태열이가 김준영 의원이 내가 미국 쪽으로부터 얘기를 직접 들었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미국 하원 의원이 막 브래드 셔먼 얘기하고 그러니까 조태열이가 딱 어떤 자세냐면은 미국 하원 의원 한 명의 얘기에 제가 대응을 할 가치를 못 느끼겠다라는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되게 좀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조태열이가 그 전에 뭘 했었냐면은 주미대사 있었거든요. 얘 주미대사 출신이에요. 그러네. 주미대사 출신이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조태열이뿐만 아니라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이 계엄 세력들은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들이 뭐 해보려면 해봐라. 뭘 할 수 있는데? 야, 우리는 뭐 손 놓고 당하냐? 제가 봤을 때 약간 그 생각, 그러니까 난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얘들이 왜 이러지 했는데 조태열 장관의 그 딱 발언을 듣는 순간 얘네들이 도대체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쿠데타를 하는데 미국이 안 알렸다 뭐 이런 거 갖고 미국이 괘씸죄를 생각한다 이런 얘기에 뭐냐면 우리 쪽 애들도 이번 기회에 미국이랑 손을 끊어도 그러니까 더 이상 미국을 우방국으로서 한미동맹에 기대지 않고도 우리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나름의 보관이 있지 않고서는 뒤에 계엄을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그 뒷수습을 어떻게 할 건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다른 동지가 있어라고 믿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화도 안 받고 대사관 전화도 안 받고 외교부 장관도 안 받고 했던 때에는 일단 저질러 놓고 나면 수습하는데 미국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도와줄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어느 나라겠냐고. 일본이요? 일본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국제정치평론가잖아요. 오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심각한 오판을 윤석열한테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네는 모든 게 다 오판이에요. 미국을 적으로 돌리고 일본의 도움을 받는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있을 수 없는 그 판단력이 없는 새끼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정말 국제 정세에 대해서 1도 모르지 않고서야 그런 얘기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야. 주미대사 출신이었다니까요. 주미대사요. 아니, 그러니까 얘는 모르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중에 뒤통수가 벙 쪄진 거야. 계엄이라는 게 막상 터지고 나니까 당장에 비대사관에서 오는 전화도 자기가 받을 수가 없었던 거지. 안 받은 게 아니라 받았을 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없으니까 아예 전화를 피해버린 거야. 외교를 포기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미국이 아무리 지금 힘이 빠졌다고 해도 미국은 어떤 나라냐면요. 미국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들도 함부로 덤비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가진 정보력이 아직까지는 전 세계를 꽉 잡고 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정보력이 단순히 얘들이 인원 동원해가지고 해왔던 수준이 아니고 얘들이 수십 년간 축적된 게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를 상대로 얘들은 다 축적해놨어요. 이거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대체를 못해요.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수준 자체가 이 수십 년간 축적된 미국의 정보력과 그 정보력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아직까지 지구상에 없기 때문에 미국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미국은 자기네가 예를 들어서 시리아에 대해서 지금 시리아 정부가 이긴 것처럼 됐어요. 러시아하고 이란이 지원해가지고 미국이 포기한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로. 근데 결국은 한 10년 만에 다시 그걸 뒤집어내고 또다시 자기네들이
반군 지원해가지고 정권을 친미 정권을 또 만들잖아요.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나라라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와 같은 정치적 오판이 사실상 미국이 윤석열 정부를 완전히 손절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뭐 내년에 있을 아펙에도 진짜 참석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 내 인사들은 앞으로 어느 나라의 그 정부하고도 직접적인 외교적 소통을 못할 외교 고립의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미국이 그럼 그전하고 완전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정보 수장들 윗대가리는 트럼프 마음대로 갈아치울 수 있어요. 갈아치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미국의 실제 정보력들은 독립적으로 움직여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 정부가 정당이 누가 되든 간에 어떤 미친놈이 들어오든 간에 상관없이 얘들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네들 그냥 움직여요. 할 수 있는 첩보와 공작지를 꾸준하게 자동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네, 자동으로. 그러니까 얘들은 독립적이에요. 이득을.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계엄 상황이 미국의 이득에 도움되지 않기 때문에 화나는 거지. 그렇지. 얘네들이 정의롭거나 에이. 민주주의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걔들은 이 자체가 미국의 진짜 정확한 표현이에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대통령도 죽일 수 있는 게 미국 애들이에요. 아베가 공기총 맞아 죽은 것도 이상하잖아.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미국이 지금은 이제 좀 끊어져 있습니다만 한미동맹을 무너뜨리거나 한국 안에서의 외교적 관계를 고립시킴으로 인해 갖고 우리 대한민국을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더 친해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하지만 통제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민주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 윤석열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저 다시 말씀드립니다. 트럼프가 들어오더라도 윗대가리는 다 갈아치울 거예요. 당연히. 갈아치우지만 그 윗대가리가 실질적으로 그 내부, 그 조직 자체를 크게 많이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없어요. 그거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인 거고요. 참 우려스러운 일은 군인권센터 발 뉴스인데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병력들을 전부 다 지금 감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7 부대나 이쪽에 있었던 동원됐던 사병들 있잖아요. 부사관들부터 시작해서 이 사병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에 200명이라 그랬는데 국회 진입한 게 700명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동원된 숫자 이미 1,500을 넘어가고 1,500 있어요. 넘었죠.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는 어떻게든 계엄 명령을 받은 사람까지 치면 이게 거의 5천? 얘들이 좋아하는 5천이나 8천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이 명령을 들었던 계엄군들이 있는데 이 병사들을 전부 감금이라도 감옥에 가는 건 아니겠지만 외부 연락을 못하게 하고 휴대폰을 다 압수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지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뭐를 주입하고 있겠냐고. 자, 해서는 될 말과, 그러니까 해야 될 말을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대답해라. 그리고 이런 질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고 지금 입막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애들을 군 실권자에서 끌어내려야 됩니다. 되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있었던 전체적인 계엄에 연결돼 있던 군 조직, 그리고 여기를 동조했던 행정 조직, 아까 이상민 이런 애들, 그 후에 만났던 애들, 이미 국회 안에서도 정부 안에서도 이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검찰 안에도 분명히 지금 간을 보면서 계엄 성공을 하면 안 터뜨릴 명태균 휴대폰을 쥐고 있던 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수사해야 되고 철저하게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친절한 엄마님이 도대체 뭐죠? 그렇다면 성조기 흔들며 나오시는 분들도 서그리가 배신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쪽 분들은 공부를 안 하셔서 뭘 모른다고. 지금 성조기를 들고 나오시는데 미국이 제일 빡쳤다고요. 지금 그분들이 겁나 행복하시답니다. 왜요? 지금
집회 참가 비용이 참가 비용 100만 원. 15만 원이 최대였어. 조장이 15만 원. 거기다가 뭐 많이 받아 현장한테 오는 몫이 도시락 하나 주고 6만 원 이쪽 저쪽이었는데 지금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예요. 네, 돈 많이 부른대요. 심지어 100만 원까지도 부른다고 합니다. 아니 뭐 그런 얘기가 떠돌더라. 떠돌더라.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떠돌겠느냐. 그 돈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 정광훈 돈에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설마요. 어딘가에서 지금 있는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 보기 위해서 엄청난 댓글 부대들과 그리고 태극기 할아버지들을 돈으로 지금 마사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자금의 출처도 빨리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야 압수해갖고 네. 우리 서민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그 돈을 쓸 거 아닙니까? 그 새끼들이 뭐 정당한 돈으로 그거 하겠어요? 다 나라 돈 빼돌리고 사기친 돈이고 주가 조작한 돈이겠지? 그래서 네, 지금 상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의 입장을. 미국이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정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중요한 건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계엄 세력들이 아직 그 야욕을 내려놓지 않은 걸 미국도 지금 확인을 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합법적으로 한국이 해결할 수 있는 걸 기다려주고는 있어요. 기다려주고는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정의로워서가 아니고요. 미국의 이익에 철저하게 계산을 돌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나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국민적 지지를 엄청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쪽 그 내란 세력들이 그 야욕을 못 버리고 더 크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고 막 이 난리를 쳐서 혼란을 부추기는 상황이 어느 선을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미국 쪽을 어떤 의미에서 우리 내부의 일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절차에 맞게 잘 해결하겠다라고 이렇게 막고 있는 상황이 더 이상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재명 대표가 힘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일들이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은 그때는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우리는 그런 정보 준 적 없다라는 기사 나오죠. 그러면은 미국이 대놓고 도청해가지고요. 우리가 그 정보를 다 줬어요라고 우리 언론이랑 인터뷰를 하겠냐고요. 아니 우리 언론들이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미국 정부에서 정보를 줬다는데 그러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 아무리 착한 도청이라고 하더라도 내정 간섭으로 욕을 비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죠.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미국이 아니면 누가 이 내밀한 정보를 군 내부에서 어떤 이 모든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 그리고 이 모든 사건에 연결돼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당연히 우린 모르는 일이고 우린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 나올 건데 또 그거를 보고는 꼭 봐라 김어준이 또 음모론이네 이 민주당 의원들이 또 음모론을 펼치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멍충하다 그걸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멍충이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나 지금 노상원이 풀어놓은 김건희가 계속 전화질하고 있는 오비들, 이 오비들의 위치 소재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정말 이런 상상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들이 마지막으로 있는 카드로 갖고, 현재 국면을 하기 위해서 대국민 테러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민주진영의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 한 테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야 더 큰 혼란으로 밀고 가고 이러한 조사라든지 처벌을 늦추기 위해서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놈들이야. 이게 상식적으로 이제 끝났다고 해서 어디 숨어가지고 어떻게 그냥 조용히 이걸 없는 걸로 무마하지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든 그런 짓거리를 자행할 수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1월 2일 날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지금 경찰이 다 증거 없애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있지만 그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는 애들이 있고 배후 세력이 있어요. 지금 그거 제대로 안 밝혀지고 있잖아. 정권 밝히면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그 배후는. 그 배후 세력이 지금 이 세력들하고
같은 목표를 갖고 있거나 같은 집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십 명일지 수백 명일지 모르는 HID 구요원들이 살상무기, 폭탄 또는 생화학 테러 무기를 가지고 지금 어딘가에 암약해 있다니까. 빨리 군 검찰을 동원해서든 아니면 특수수사대를 만들어서든 아까 얘기한 얼마만큼의 오비들이 지금 김건희한테 지령받고 있는지를 추적하고 빨리 그 애들을 체포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아마 이제 미국 측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제 외교 라인을 통해서 다 소통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그래서 더더욱 보호를 해야 돼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아마 나서게 되는 계기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끝까지 야욕을 못 버리고 미친 짓거리를 실제로 해서 한국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면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손 쓸 것 같습니다. 네. 손을 써야 되는 게 맞고요. 손을 쓰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겉으로 보면은 누가 손을 썼는지는 몰라요. 굉장히 합당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네, 겉으로 봤을 때는. 자, 아무튼 빨리 노상원을 조져서 HID 전직 HID 특공대들을 찾아내는 쪽에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